제가 꽃 같은 것보다 다 다른 것이 더 좋아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학원 가면은 다 반별 수업이 쭉 있고 그 수업에 우리 애가 듣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첫 번째 의문이 저게 우리 애한테 맞나? 우리 애가 남들이랑 똑같은 수업을 듣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애는 다를 텐데.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윈터스쿨 프로그램이 준비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윈터스쿨이란 뭐 기본적으로 윈터스쿨의 개념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윈터스쿨은 오전 8시까지 학원이 오는 거예요. 오전 8시까지 학원에 와서 오후 10시까지 자, 학원에서 생활하면서 전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가탐, 논술, 한국사까지 전과목의 수업과 자습이 진행되는 것이 저희 이투센터 강남 윈터스쿨의 특징입니다. 자, 전과목 수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강사들이 전과목 강사 다 계시다는 얘기죠. 전과목 강사들 다 계셔가지고 전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문지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수업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직접 질문하거나 아니면 멘토쌤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지도, 그 다음에 각 교과목마다 선생님들한테 상담받을 수 있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교과 상담. 그리고 입시 컨설팅. 좀 전에 우리가 발표했던 박건영 센터장 같은 분들의 입시 컨설팅까지 같이 진행되는 것들이 윈터스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생활관리, 등하원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휴대폰을 비롯한 등하원 지도라고 말씀드린 건 아침에 오고 저녁에 가는 거 이외에도 외출 조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좀 엄격하다는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관리. 그래서 휴대폰 아침에 오면 제출하고 저녁에 갈 때 돌려받고, 그리고 전자기기 같은 것도 인강을 본다든지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시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정식 지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 윈터스쿨들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진행하는 것들이 저희 이투센터 강남 윈터스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윈터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은 일단은 만약 우리가 대치동에 학원을 보낸다면 국어학원 여기 보내고 수학학원 여기 보내고 영어학원 여기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학원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 이동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사이사이에 또 어떠한 행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는 아침에 딱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하거나 자습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자, 이동 시간도 아낄 수 있어요. 즉 아침과 저녁만 딱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이투센터 강남 윈터스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는 거는 비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치동에서 가까이 방금 얘기했던 이런 전과목 수업을 듣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소요되는 금액과 그 다음에 저희 윈터스쿨을 비교해보면 경제적이다 라는 생각까지 드실 겁니다. 아마도 독서일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 게 코로나 때 여기 보내도 될까라고 했는데 지금 앉아 계시는 자리들도 전부 다 저희가 2칸 뛰기 이상을 다 하고 있어요. 수업할 때도 이렇게 할 거고요. 각각의 단계에 맞춰가지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년 내내 올해 코로나가 있었지만은 저희 재수학원에서 오히려 코로나 환자가 안 나왔어요. 재수학원에 코로나 환자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한 2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느 특정 학원이죠. 부모님들도 이미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 학원들이 관리가 잘 된다는 평가를 좀 덜 받는 학원들. 그런 데는 코로나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이투스 계열의 13개 학원인데 한 군데서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왔거든요. 즉 무엇을 얘기하냐? 아침에 등원할 때 철저히 관리하고, 그래서 체온 체크 다 하고, 그 다음에 열이 있거나 아니면 증상이 발현되면 바로 병원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자가진단 매주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윈터스쿨에 오잖아요. 윈터스쿨에 오면 옆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를 알게 돼요. 다 누가 옆에 있고 이것들이 확인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대치동 단과학원을 애들이 돌아다닌다고 해보세요.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매일 옆자리가 바뀔 거고, 걔가 누가 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거리에서 거리로 옮겨다니면서 또 어디를 들릴지도 모르고, 그런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코로나 시대에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3단계가 되면은 대한민국에는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춰지니까 저희도 못하겠죠. 그러면 3단계가 되면 저희 등록하신 분 다 환불해드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언택트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2.5단계까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윈터스쿨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저희 윈터스쿨 기간은요, 1월 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19일 날 끝납니다.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2월 19일에 끝나는데,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2월 19일에 끝나는 거는, 계약이 올해는 보통 한 1월 5, 6, 7, 이때, 방학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 시즌에 맞춰서, 그 다음에 2월 19일까지 했는데, 저희도 예전에는 다른 데에 비하면 좀 저희가 길죠. 윈터스쿨 기간이. 딴 데 보통 1월 말에 끝난대. 그래서 3주, 내지는 3.5주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무려 7주를 진행합니다. 7주를 진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좀 이따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한 수업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일단 수학 1을 하겠으면 수학 1을 다 끝내겠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수학 1을 지수와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수열까지 다 끝내겠어. 라고 하는데 그걸 3.5주 만에 끝낼 수 있겠어요? 실제로? 그 과목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는 3주 만에 끝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작년까지 저희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진도를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수업량을 쫓아오질 못하는 거죠. 즉 공부가 학습이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익힐 시간을 주지 않는 윈터 프로그램은 소위 말해서 수박 겉핥기다 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고, 그래서 이왕할 거면 제대로 하자. 2월 19일까지.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2월 19일까지 가는 이유는 1월 달에 윈터스쿨에서 애들이 생활관리가 대단히 많이 잘 돼요. 생활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습관도 들여놓고 그랬는데 2월 달에 윈터스쿨을 안 하면 탁 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원들의 지금 대부분의 대치동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반포에 있는 학원들이 1월부터 2월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3월 달부터 내신 프로그램이 3월 달부터 다른 정기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1월 말에 끝나면 애들이 2월에 붕 뜨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붕뜸을 방지하고 실제로 학생들한테 제대로 가르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2월까지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7주 동안 2월 19일까지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서 기간을 상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지금 카메라 보고 하니까 말이 자꾸 빨라지네요. 그래서 그리고요 1월 2일 날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저희가 이렇게 색깔을 칠하는 건 뭐냐면은 이때가 애들이 개강식이에요. 애들의 봄 개강식이. 봄 개학 시기에 저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저희가 오후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전은 주로 자서 오후 수업. 그래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다시 수업을 듣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런데 학교마다 좀 다르잖아요, 사실은. 학교마다 개학 시가, 저희는 1월 7일부터 시작했는데 어저께 상담하는 어느 어머니는 1월 13일 날, 방학이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날짜는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반포에는 서초구에는 어느 고등학교는 1월 25일 날 이미 개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학 시가 다르고. 자, 그럼 개학 시가 다르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말씀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렇습니다. 1월 7일부터 우리 수업들을요, 전부 다 동영상 촬영할 겁니다. 언택트 시대가 되니까 저희가 이런 장비를 계속 구입을 했어요. 구입하다 보니까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아이가 빠진 수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영상을 제공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할 겁니다. 동영상 촬영은요, 모든 과목을 다 한다는 약속을 제가 솔직히 못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장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촬영하는 인력도 그렇고 준비할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수학은 전부 다 동영상 촬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도에 관련된 과목. 진도에 관련된 수학은 전부 다 동영상 촬영할 거고 그 다음에 국어나 영어나 탐구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런 파트는 좀 애들한테 동영상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선생님들한테 제가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기 좀 힘든 파트다라는 데는 동영상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전부 다 동영상 촬영하고 국수, 국어, 영어, 탐구는 부분적으로라도 촬영해가지고 아이들이 혹시라도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수업을 못 듣는 경우에 좀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윈터스쿨 시간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전 8시까지 온다는데요. 정확하게는 오전 7시 50분까지 저희는 등원입니다. 오전 7시 50분까지 와서 등원해가지고 아침에 조회하고 등원할 때 이따 보여드렸지만은 저희 출결 카드가 있어가지고 출결 카드 태그를 하면 부모님한테 문자가 다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몇 시에 들어왔다, 몇 시에 나갔다. 혹시나 외출 요태가 이루어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들어와서요. 8시부터 쭉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죠? 수업 듣고 자습하고 수업 듣고 자습하고예요. 그래서 저희가 맞춤 수업이라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고요. 토요일도 오전에는 저희가 주간
매주 주간 테스트가 있습니다. 주간 성취도 테스트가 있는데 그런 주간 성취도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선택 자습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남아서 공부해도 되고 아니면 귀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그럼 평일날은 10시까지 외출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던데 평일날도 외출이 가능합니다. 뭐 대치동에 가서 학원 수업을 제가 꼭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원래 듣던 수업이 있어요. 들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병원을 가야 돼요. 정기적으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외출 조퇴가 가능한데 전제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부모님이 먼저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동의하는 외출 조퇴만 가능하다. 학생이 와가지고 저 오늘 외출할래요. 이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외출 조퇴는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투에서 강남 윈터스쿨의 특징인데요.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100% 학생 맞춤형 윈터스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모두 다릅니다. 혹시 여기 보셨나요? 제가 30대까지는 저는 항상 양복을 입고 살았는데 30대까지는 항상 기성복만 입었습니다. 근데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가슴과 배와 엉덩이가 다 사이즈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맞춤 양복입니다. 맞춤 양복인데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 다른데 같은 기성복을 입고 있으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와이셔츠가 배가 뜯어졌죠. 제 모양입니다. 자, 저런 모양들이 나올 테니 사람이 다 다른데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른 개인별로 맞춤 양복을 해주고 그리고 그래야지 개성이 살겠죠. 자, 즉 무슨 얘기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국어, 수학, 영어 어떤 학생들의 그 가볍게 그 등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좀 직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 5등급짜리들이 별로 오진 않지만 직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1, 5, 3이라고 했습니다. A 학생은 국어가 1등급, 수학이 5등급, 영어가 3등급이에요. B 학생은 3등급, 1등급, 5등급이에요. C 학생은 3등급, 3등급, 3등급이에요. 자, 기존에 윈터스쿨에 기존의 종합반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몇 등급, 평균 몇 등급 학생들이에요? 전부 다 평균 3등급 학생들이에요. 근데 평균 3등급 학생이라고 이 학생들이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으면은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같은 3등급이라고 해서 국어 1등급, 그 다음에 수학 3등급 또는 수학 5등급, 수학 1등급이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 게 맞는가? 난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요. 하나를 더 문제 제기하면 이 학생들은 A 학생, B 학생, C 학생 다 80점짜리 학생입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80점이 나와요. 모의고사 보면 세 학생이 다 80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학생은 근데 수원, 수투, 미적의 점수가 이렇습니다. B 학생은 수원은 16, 수는 32점이에요. C 학생은 수원은 38, 미적은 16점이에요. 그럼 이 학생은 수학이 80점이니까 너네는 같은 수업을 들어. 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라는 문제 제기가 이투센스의 출발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투센스 프로그램에. 이전까지는 저희 이투스 계열의 학원들, 청소학원이나 또 하이퍼학원, 뭐, 이런 데서도 이렇게 수업들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투센서는 이런 궁금증 또는 이런 의문점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오직 N서버리 가능한 100% 수업 선택제라는데 모두가 똑같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과목이 부족하진 않고 모두가 똑같은 영역에 취약하진 않잖아요. 같은 과목 안에서도 수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수투가 부족할 수도 있고 미적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두가 똑같지 않은데 100명의 학생에게 100개의 시간표는 혹시 불가능한가? 이런 문제 제기가 된 거죠. 100명의 학생에게 100개의 시간표는 불가능한가? 어떤 학생은 기본 개념과 약점 보완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기본 개념, 약점 보완, 심화 킬러 문제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약점 보완과 심화 킬러, 실전 모의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각각의 상황과 레벨에 딱 맞는 커리큘럼을 시작할 수는 없을까? 그런 윈터스쿨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간표냐면, 전년도에 저희 청소학원 시간표예요. 저희 계열의 청소학원 시간표. 전년도 청소학원 시간표 어떻습니까? 반별 시간표죠. 모두가 꽉 차 있는. 그래서 내 아이가 무슨 수업을 듣는지 같은 반 아이든 다 같은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우리 아이랑 안 맞는, 즉 윈터스쿨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아이는 선행을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부터 나갈 진도 있나요? 우리 아이는 선행을 안 했는데 여기서부터
나를 쫓아갈 수 있을까요? 즉 아이들의 상황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전부 다 같은 시간표라니까 아이들의 상황을 맞춰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냐? 지금도 이렇게 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학원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런 학원들의 특징은 뭐냐? 학원에 교실만 있는 거예요. 학원에 교실만 있으니까 반별로 이 교실에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내가 수업을 안 들으면 자습하러 가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수업을 안 들을 자습할 공간이 따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수업을 듣기 싫어도 필요 없는 수업이라도 다른 애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이투스 계열의 학원들, 특히 이투스 엔스에 준비한 것들은 이렇게 개별 독서실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수업을 들을 때는 교실에서, 수업을 안 들을 때는 독서실에서, 독서실에 자습하다가 내가 필요한 수업 들으면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와서 수업을 듣는 행위. 그리고 독서실에만 공부하면 또 지겨운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투스 엔스는 스터디 카페도 만들었어요. 스터디 카페도 만들어서 여기서 공부하다가 좀 변화를 주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가서 또 자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이런 물리적으로 이런 토대가 만들어져야지 방금 얘기하는 아까 100% 학생 맞춤형 시간표를 만들 수 있는 물리적 토대인 거죠, 이게. 자, 그러면 각각의 학년들의 저희가 수업들이 어떻게 있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2예요. 고2 학생 부모님들 보십시오. 고2 국어 보시면은 문학 작품, 문학 심화, 독서, 문학 기본, 문학 심화, 독서 기본, 독서 심화, 문법 기본, 실전 모의고사 뭐 이런 형태로 자 주간 수업 시간 한 주에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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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주 동안 700분의 수업이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국어가 문학을 잘하는 학생은 심화 수업 들으면 되겠죠. 문학을 못하면 기본 수업을 들으면 되고 독서를 잘하면 심화 수업 들으면 독서를 못하면 기본 수업을 들으면 되고 이렇게 고2 국어 과목들을 정해놨다는 얘기죠. 자, 마트엘 선생님들은 강사님 석태현 선생님, 박훈 선생님, 정다운 선생님, 손석표 선생님. 자, 저희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분들의 강사들의 양력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분들 몇 분만 말씀드릴게요. 석태현 선생님은 고대 국문과 나오셨고 저희 학원에서 지금 재수생들이 근 15년 이상 가르치시는 분이고요. 박군 선생님은 연대 국문과 나오셨고 역시 재수생들 10년 이상 가르치시는 분이고요. 정다운 선생님은 서울대 국어교육과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손석표 선생님은 지금 대치동 나다하고 대치동 어디죠? 대찬에서 지금 고3을 수업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에요. 자, 물론 고1, 고2도 수업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런 선생님들이 저희 아이들한테 국어 공부를 고2 애들한테 해줄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2 영어 영역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문 문법 기본, 구문 심화, 문법 심화, 그 다음에 독해 기본, 독해 심화, 그 다음에 미니 모의고사 해서 역시 일주일에 100분씩 그럼 2시간씩 수업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쭉 7주 동안 수업이 진행될 거야. 자, 강사 선생님 봤더니 김준규 선생님, 조인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2학년 수업은 좀 맡으시고 계시네요. 김준규 선생님 역시 고대 영어교육과 나오셨고 지금 여기서 양력은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저희 학원에서만 재수생을 15년 이상 가르치시는 분이고요. 조인 선생님 지금 반포하고 압구정동 쪽에서 주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시는 또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고2 수학영역을 봤더니요. 보시면은 수원 기본 심화, 수투 기본 심화, 그 다음에 미적 기본 심화, 그리고 벡터도 기본, 기하도 기본 심화 이렇게 진행되어 있어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00분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학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00분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수원은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원 개념을 제대로 하려면 200분 갖고 될까라고 물어봤더니, 이 지금 시간 잡아놓은 건 전부 다 저희 과목별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과목별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했더니, 200분으로 7주 동안에 수원을 다 끝낼 수 있겠어? 라고 했더니, 우리가 진도라는 건 무리 없어. 근데 애들이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럼 기본 개념은 수원은 300분 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50분째 6시간 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적분도 마찬가지예요. 수투는 다항함수의 미적분이니까 이거는 200분이면 개념 다 나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적분 기본은 이거는 양이 되게 많아. 300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일주일에 50분째 6시간 해가지고 7주 동안 수업하면 미적분 기본을 애들한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수업들이 학생들의 선택과 그 다음에 선행학습과 학습 수준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고3입니다. 고3 국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 고2 마찬가지지 고3도 마찬가지로 기본심화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고3에 들어가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자, 국어선생님 김무진쌤, 그 다음에 박푼쌤, 그 다음에 정다운쌤, 뭐 이승모쌤, 손석구쌤, 이승모쌤은 지금 대치동 어디죠? 비전에서 수업하시죠. 그 다음에 김무진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재수반에서 오랫동안 수업하셨던 분이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강사분들까지 저희가 다 공개했어요. 오픈했어요. 저희가 10월 달에는 강사분들을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강사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역할 분담까지 끝나가지고 저희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강사분들이 어느 분이 맡으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강사 양력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3 영어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정용호 선생님이라든지 오채원 선생님이 다 같이 수업도 진행하시고요. 고3 수학도 제가 수학 강사 워낙 많아가지고 일일이 소개를 못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셔가지고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학탐구와 사회탐구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과학탐구도 8개 영역 다 진행되고요. 사회탐구도 8개 영역이 다 진행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기본반, 심화반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자, 탐구관 영역 선생님들한테 제가 질문했습니다. 자, 7주 동안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탐구가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4개의 단원을 다 끝내는 건 무리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들. 선생님들이 내가 진도 나가면은 날라가면 다 끝낼 수 있어. 근데 애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럼 어느 정도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탐구형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한 2단원 정도는 하면은 제대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 2단원만 제대로 끝내줘. 이양하는 거 겉핥기 말고 제대로 하자. 저희가 7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제대로 하려고 했던 거니까 제대로 하는데 그 2단원이 그냥 앞에서부터 2단원 하지 말고 4개 단원이 있으면 4개 단원 중에 어떤 단원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든 단원, 선생님들의 조력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단원 2단원을 찍어줘. 그리고 그 2단원을 수업해줘. 라고 제가 탐구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탐구선생님들이 그런 2개의 단원들을 전부 다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어떤 수업들을 진행하겠어. 이래 얘기들이 다 탐구선생님들이 2개의 단원들을 적어주신 것들이니까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2 시간표예요. 이런 시간표. 그 다음에 국수형 사탕 같은 논술까지 시간표고요. 그 다음에 고3 역시 국수형 사탕 같은 논술까지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는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지금 그냥 복사를 한 건데요. 약간의 시간표를 조정하면 선생님들이 확정되면서 변형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는 나중에 부모님들이 저희 아이들 데리고 저희한테 방문해서 저희는 입학전에 나만의 시간표를 입학전에 개별 시간표 상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오시면 확정된 시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짜여져 있어. 라는 이미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실제로 이런 시간표를 어떻게 우리가 할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 맞춤형 시켜야 하는데 이미 저희 학원은 입학하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부 다 한 명 한 명이 100% 맞춤형 시간표를 했어요. 100% 맞춤형 시간표, 즉 반별로 나에게 필요한 수업을 억지로 듣는 시간표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한테 맞춰주는 시간표니까. 그래서 저희 학원에 들어오면 무조건 모든 아이들이 진단평가라는 걸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맞춰줄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선택형 시간표가 많이 헷갈려 하세요. 지금 이 근처에 어떤 학원은 독서실 있고 선택 단가라는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형 시간표, 여기도 단가학원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선택형 시간표가 아니에요. 맞춤형 시간표라고 말씀드리니까. 왜? 저희는 학생들을 못 믿어요. 못 믿는다는 얘기가 뭐냐? 아이들한테 너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봐. 아까 쭉 이렇게 국수형, 탐구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 과목들에서 너희가 선택해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선택하냐면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과자만 집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선택형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맞춤형이라고 그래서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학생한테 필요한 걸 맞춰줘야지. 필요한 걸 맞춰주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걸 맞춰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까 저희가 기성복을 하니까 정작 맞춤 양복을 입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옷을 맞추려면 치수를 재야 되잖아요. 학생한테 시간표를 맞춰주려면 학생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의 진단평가라는 걸 봐요.
진단평가를 거부하잖아요. 그럼 우리 학원을 다닐 생각이 없나 보다. 그래서 저희가 환불해드려요. 그냥 등록을 했더라도. 자,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 학원을 다니고 싶은 애들만 받는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는 애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애들. 즉,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겠다 그러면 시험도 안 보려고 그래요, 애들이. 근데 여기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애들만 모였으니까 학습 분위기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얘가 약간 옆으로 갔지만은, 그래서 미리 이미 11월 28일 날 일부 아이들이 와서 시험을 봤어요. 11월 28일부터, 원래는 11월 28일과 12월 27일 이틀만 시험을 보기로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애들이 다 몰려가지고 한꺼번에 와서 시험 보는 게 몇십 명, 몇백 명의 아이들 한꺼번에 시험을 보면은 저희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평일은 2시와 6시, 그 다음에, 주말에는 2시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일 같은 시간대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날짜, 학생들이 편한 날짜를 저희가 원하면은 그 날짜에 시험 볼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진단평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등록해서 진단평가를 봐야 될 분들은 데스크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날짜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개별적인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봤더니 그 진단평가 결과 갖고 또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 하루에 몇 명씩 와가지고 개별적으로 나만의 시간표, 저희가 시간표 이제 확정되어 있다 했으니까 그 확정된 시간표 갖고 학생들하고 1대1로 시간표를 짜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단평가를 11월 28일에 봤던 어떤 고등학교 2학년 친구인데 국어가 총 20문제였는데 문학이 8문제, 독서가 7문제, 문법이 5문제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봤더니 국어는 문학은 5문제, 그 다음에 독서는 7문제, 문법 5문제를 맞췄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20문제 중에 8문제, 수학은 35문제가 있었는데 선행까지 다 한 걸까지 다 확인해서요. 수학상이 7문제 맞췄고요. 수학화가 이거 오타가 있네. 여기 8문제 중에 7문제 맞췄고, 여기도 7문제 중에 7문제 맞췄어요. 그 다음에 5문제, 5문제인데, 5문제, 3문제, 1문제. 그러니까 미적은 선행 안 했다 뜻이겠죠, 이 친구는. 그리고 수투는 선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선행한 것도 다 개념 문제를 물었거든요. 선행을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한 거죠. 근데 수어는 그래도 웬만큼 한 것 같아.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확인해가지고, 이 친구는 그럼 수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웬만큼 한 것 같아. 거의 틀리진 않네. 그리고 수원도 선행을 했어. 그러면 수원은 좀 심한 수업을 듣고 수투부터는 개념 수업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국어는 전반적으로 독서를 제외하고는 개념 수업을 듣는 게 맞지 않을까? 문법까지 독서와 문법은 괜찮네. 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그리고 얘 친구는 물리와 화학을 선택한댔으니까 물리, 화학을 시간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문학은 심화, 그 다음에 영어는 구문도 20문제 중에 18문제 맞추는 친구니까 잘하는 친구네. 그럼 영어도 구문은 심화. 그리고 수학은 미적은 기본. 수투는 기본, 수어는 심화. 이렇게 시간표를 잡아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 시간표를 저희가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고3 학생인데요. 시간표를 이렇게 짰는데 맞춤 시간표가 저희가 이렇게 짠 이유가 뭐냐. 이 친구 국어 진단평가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문학은 5문제 맞췄고 독서는 4문제 맞고 문법 5문제. 근데 수학은 영어는 20문제 중에서 17문제 맞췄는데 수어는 7문제, 수투는 4문제, 확통은 3문제 맞췄네. 문과학생인가 보죠. 자, 봤더니 뭐라고 돼 있죠? 문학과 독서 모두 기본반으로 배정해서 수강하는 게 맞겠다. 지금 고3 올라간 학생인데 저희 평균 정도 점수만 나왔으니까 개념부터 다시 한번 보겠다.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실전모의 수업을 통해 1등급을 위한 대비라고 그 다음에 수은, 심화, 수투와 학년은 기본반으로 수강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수어는 심화를 하더라도 수투와 학통은 기본으로 하는 게 맞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수투가 8문제 중에서 4문제 맞췄고 실제로 고2 때 한 번 봤는데 고2 때 한 번 봐서 학교 시험까지 봤는데 이제 심화 공부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전에 한 번 봤는데 우리 아이는 그래서 개념 수업 아니고 기본 수업 아니고 심화 수업을 듣는 게 어때요? 고3 올라간 학생이잖아요. 고2의 심화와 고3의 심화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고3이요. 올라가 이 친구가 문과 학생이 됐을 때 수원과 수토, 학통을 1년에 몇 번 볼까요? 몇 번 반복할까요? 고3 올라가면. 수능 때까지. 겨울방학부터. 적어도 4번 반복할 거거든요. 저희 재수생 애들이 보통 5번 반복합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고3 아이들 적어도 4번 반복할 거예요. 4번 반복하는데 그 첫 시작이 이번 겨울방학이에요.
이번 첫 겨울방학부터 우리 아이는 고2 때 한번 배웠으니까 이제 당연히 심화 아니야? 아니, 3학년 올라간 애가 고2 때 수원수투 안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다 학교 시험 봤지. 그런데 저희가 왜 개념반을 만들어냈냐? 물론 고2 때 몇 번 시켜가 완전히 이해하는 애들도 있긴 하겠으나 앞으로 수업이 몇 번 나왔다고요? 몇 번 반복한다고요? 적어도 4번은 반복할 거예요. 정상적으로 수능 준비를 하면은. 그러면 그 첫 번째 겨울방학인데 그 겨울방학부터 심화한다면 심화만 하는 게 맞는가? 저희의 관점이에요. 부모님들 우리 애는 개념 수업을 이미 한 번 듣고 학교 시험까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심화해야 돼요. 아니요. 저희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다시 한번 개념을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개념을 완전히 확실히 다져놔야지 심화 문제풀이를 해도 얘가 모래의 성이 아닐 거예요. 라고 저희는 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번을 볼 거니까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지. 애가 이번 겨울방학 맞추고 그냥 수능 보는 게 아니잖아요. 1년의 학습 계획을 온전히 세우는 것들을 저희가 권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고3 학생인데요. 이 친구도 봤더니 국어는 문학, 독서, 문법, 그 다음에 영어는 연례문제. 영어는 이 친구는 기본반 수업을 들어야겠네요. 그래서 영어는 기본 수업을 들어야 돼. 기본 수업을 통해 보완하도 감이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수학은 이 친구는 이과관 학생이니까 수원, 수투, 미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학생에 맞춰가지고 또 이런 분석들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 시간표를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까 봤지만은 같은 고3 애들이지만 다 시간표가 다르잖아요. 다 시간표가 다른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물리적 구조가 학생들이 앉아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기본반과 심화반을 또 같은 과목에서도 수학이 얘가 몇 등급이라고 모든 과목이 다 수학이 수원도 몇 등급, 수투도 몇 등급, 미적도 몇 등급은 아니잖아요. 그럼 각각 수원은 심화를 들을 수 있으면 수투는 기본을 들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준비한 게 저희 이투센서 윈터스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윈터스쿨 준비한 학원 제가 다른 학원인데 대한민국엔 저희밖에 없습니다. N서밖에 없어요. 종합반 형태에서 이렇게 윈터스쿨 준비한 학원은 아마 모집 요강을 다른 학원과 유심히 비교해 보십시오. 저희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전 맞춤형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선택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학원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독서실 있고 거기에 단가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학원들 있죠. 강남에도 대치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학원들과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학원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종합반이라고 그랬어요. 종합반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런 학원들은 수업을 하나 들을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요. 수업을 하나 들을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니까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그런 거 우리 애는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비용을 지불할 때마다 엄마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나 하나 더 들어도 돼?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되게 아이들은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해도 못 듣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학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담임 선생님들이 이 학생한테 이게 필요해라고 권하는 게 사실은 어떤 느낌이에요? 상품을 판매하는 느낌이에요. 이거 더 들어. 이 얘기는 돈 더 내. 이 얘기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수업을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제대로 권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반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수업을 어차피 수강료가 다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수강료를 내고 와서 수업을 하나 들어도 되고 10개를 들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맞춰서 이 학생한테 필요한 수업이라면 담임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권해주는 거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짜 학생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고 싶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서의 시스템이.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을 학생들한테 너네가 선택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선택을 잘 못하니까. 그래, 그 선택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누구냐? N서 담임 선생님들이세요. 자, 전문적으로 입시와 학습 컨설팅에 대해 준비되신 선생님들께서 아이가 저희 학원에 들어올 때 아까 얘기했던 진단평가를 먼저 했죠. 진단평가와 함께 그 앞에 또 저희가 학습 이력조사라는 걸 해요. 학습 이력조사와 진단평가를 통해서 아이를 분석해서 그 아이한테 맞는 수업들을 설명해 주시고 수업을
설계해 주시고, 개인 맞춤 학습 설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3학년이면 1년 동안, 그 다음에 2학년이면 2년 동안에 넌 어떠한 입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입시 전략을 설계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과목, 균형 잡힌 학습 관리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종합반하고 종합반 강사들과 일반 강사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얘기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올바른 학습 습관을 위한 생활 관리를 할 겁니다. 이런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도 되게 크겠죠. 자,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담임 선생님들은, N서의 담임 선생님들은, 강사가 담임을 하지 않아요. 강사가 담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가르치는 강사가, 여기는 N서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는 재수종합반 강사들이에요. 재수종합반 강사들은 여기서 수업하고 끝나면 어디 가죠? 대충 또 단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우리 아이를 맡아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입시 전략을 설계하고 학습 관리하고 생활 관리를 하고 이런 상담을 하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을 만나야 될 거고, 한 번 만나면 적어도 만나가지고, 왔니? 잘 가? 이러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30분 이상은 한 명 붙잡고 얘기를 해야 돼. 너 어떻게 생각했니? 애 얘기를 한 10분 이상 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같이 애하고 고민을 연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30분 정도 상담해야 돼요. 한 명당. 1인당 2, 30분 이상을. 그러면 1인당 2, 30분 이상을 안정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 강사가 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투스 계열의 모든 학원들은 3년 전부터 강사가 담임을 안 하게 했어요. 불리한 거예요. 강사는 대신 수업만 열심히 해줘. 그리고 교과 상담해줘. 담임쌤은 이런 전반적인 것들 다 아이들을 관리해줘. 제가 예전에 저는 이투스라는 회사에 2008년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전 강사였고 담임이었어요. 강사이자 담임. 강사이자 담임이었는데 좀 잘 나가는 강사였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지만 잘 나가는 강사였는데 저는 2003년도인가 2004년도부터 강남구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강의가 시작됐어요.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라고. 제가 거의 일기 출신인데요. 저도 대치동에서 한 10년 정도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수업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질문당지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하고 특강하고는 우리 애들을 만나서 상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말을 반납했어요. 애들 상담하느라고. 근데 그거는 저같이 좀 특이한 인간들이고,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의 강사들은 주말에 다 대충 단가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강사와 전문 담임을 분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전문 담임들에는 전문적인 관리가 담임 관리로 이루어질 거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수강 후기예요. 애들이 윈터스쿨 갔던 애들이 담임성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의 상담으로 입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나의 목표를 쫓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거는 학생이 쓴 글이에요. 한번 나중에 보내주시면 자녀분들도 이런 말들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최고의 강사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저희 선생님들을 내년도에 수업할 선생님들 얼굴이에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역시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얼굴 보시면은 이분들의 양력이 한 명 한 명 이상 있으니까 저희 재수종합반 선생님들 대단히 많으시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각각의 과목의 파트를 다 나눠가지고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사탐, 가탐을 다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재수종합반이 제대로 윈터스쿨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만한 강사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밑에 있는 글들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글 쓰는 건데, 애들이 쓴 글이죠. 처음에 강남 모마학원과 고민했어요. 강사님 때문에. 근데 선택하고 제일 만족했던 분이 강사님 실력입니다. 실제로 재수종합반의 강사들은 전국 상위 1%의 강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공채를 하는데 공채는 한 200명 정도 들어오면 저희가 뽑는 일이 5명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대치동에 있는 꽤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력서를 내십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안 되십니다. 강사가 자기 학원을 차리든지 아니면 재수종합반 강사가 되든지 이런 것들이 강사의 마지막 순서예요. 가고 싶은. 그런 데서 수업을 하신 분들이고 1년에 저희가 강사평가 3번 하는데 강사평가 3번 해서 하위 15% 되신 분들은 매년 교체가 됩니다. 그런 데를 버티고 남으신 분들이니까 수업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 애들이 쓴 글이에요. 처음 윈터스쿨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 별다를 게 있나 하는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와서 직접 느껴보니 정말 당연한 소리지만 선생님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와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달라 라는 얘기를 애들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당지 시스템에
사전 예약 후 5시간 동안 질문 당일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병마다 뭐가 있냐면은, 아이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오늘 질문하러 갈게 몇 시에 하고 저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업을 직접 하던 선생님께 남으셔가지고 그 시간대 기다리면서 아이가 질문을 오면은 그 질문에 답해주는 게 질문 당직 제도예요. 그래서 수업을 직접 하는 선생님들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또 수업을 직접 하는 선생님 이외에도 저희 학원 출신의 스카이 멘토에서 좀 의대라든지 서울연구대가 좀 잘 가는 애들 있겠죠. 재성원 출신 애들을. 그런 애들이 와서 또 질문을 받기도 해요. 근데 애들이 그런 애들한테는, 그런 멘토들한테는 국수형 질문뿐이 아니라, 형 어떻게 공부했어요? 학습법이라든지, 대학 가면 어떻게 좋아요? 뭐 그런 대학생까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질문도 다 받으라고 해요. 왜냐? 그것도 아이들한테는 학습 동기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과서에 질문하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교과 상담이 되게 자유로워요. 수업을 했던 선생님들이 과목별 상담, 전반적인 총괄적인 학습 상담과 총괄적인 생활관리, 입시 관리는 담임 선생님들이 하시고 전문 담임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각 과목된 전문적인 학습법은 교과 선생님들이 다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자, 대치동 단과 선생님들과 저희 교과 선생님의 다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점 중에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상담을 오잖아요, 아이가 상담을 오면은 대치동 단과 선생님은 저도 대치동에서 10년간 수업을 했었으니까 전 수학 강사 출신인데 10년간 수학 강의를 했었어요. 제가 있던 학원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깊은 생각이라는 학원이에요. 깊은 생각이 1997년 12월 2일 날 97년 12월 2일 날 첫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첫 수업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대치동에 10년 동안 강의하면서 제가 아이들이 상담 오잖아요. 거기서 가끔 했었죠. 거기서는 상담을 많이는 못했어요. 왜냐? 대치동 구조가 잘 아시잖아요. 제 수업 끝나면 바로 저는 또 수업 들어가니까. 애들은 시간이 남을지 모르지만 저는 수업 끝나고 수업 들어가고 수업 끝나고 수업 들어가고 수업 끝나고 수업 들어갔어요. 그때는 몇 시에? 그 심야 수업 금지도 없을 때였으니까. 맨날 12시까지 수업했었으니까. 그리고 수업하는데, 그러니까 학생이 학습 상담을, 교과 상담할 시간이 없죠, 사실은, 물리적으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크게 대충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상담할 때 저한테 상담 오잖아요. 수학 상담, 저 수학이 몇 등급인데 어떻게 공부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 애가 상담하면 너 수학 몇 등급이니? 수학 어디가 약해? 수학이 그렇구나. 그럼 수학 공부를 하루에 이만큼 해야 돼. 그래서 너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수학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대치동식 상담법이에요. 단과 강사의 상담법이에요. 왜? 단과 강사는 내 수학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근데 재수반에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른 걸 느낄 거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재수학원이 베이스니까. 제가 여기서의 수학 강사로 상담할 때 어떻게 상담을 하냐면, 애가 와가지고 수학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 수학이 너 몇 등급이니? 수학이 저 3등급인데요. 그럼 국어는 1등급이요. 영어는 5등급인데요. 탐구는 다른 과목을 다 물어봐요. 왜? 대학은 수학만 잘해서 갈 수 없거든요. 총점으로 가지. 국수, 영, 탐구에 총점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정시로 대학을 갈 아이들은. 그럼 그 아이한테 수학 점수를 올려주는 상담하잖아요. 아까 영어가 5등급이랬잖아요. 영어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수학만 공부할 수 없네. 영어도 공부를 꽤 많이 해야 되는 친구네. 그럼 현실적으로 너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어느 정도 시간 쓸 수 있겠구나. 그럼 너가 쓸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차이를? 이게 단과 강사와 종합 강사의 차이예요. 왜? 단과 강사는 내 수강생이 많아지면 좋죠. 내 수강생이 많아지면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수업을 듣더니 내가 붙어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종합반 강사들은 여기 오시면서 어머님들이 그 학원에 누가 있대 이러면서 오시나요? 아니죠. N서 보내고 싶어서 오는 거죠. 그럼 N서에서 재수한 애들이 대학을 잘 갔대. 이러면 보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대학을 잘 보는 게 목적이에요. 모든 전과목을 다 성적을 올려서. 그래서 그러한 학습 상담을, 즉 대학을 보내는 학습 상담을 우리는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낯가린 질문 관리 학습 상담에서 아까 우리 아이는 제일 질문 많이 하신 게 이거예요. 우리 아이는 낯가리는 성격이라서 잘 질문을 안 할 텐데. 낯가린 성격이라 먼저 와서 말을 걸지 못하는데 정말 모르는 문제에서 처음으로 질문 낭비를 신청해 봤는데 선생님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감동받았다. 학생이 쓴 글입니다.
그리고 저거 안 하잖아요. 학생한테 감동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저 강사는 저희 안에 못 있어요. 제가 좀 그렇게 독해요. 자, 그 다음에요. 시간을 정보 학습 습관의 완성. 이거 MNC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책입니다. 좀 투박하고 안 예쁘죠? 투박하고 안 예쁜데, 자, 내년엔 좀 예쁘게 만들려고 그래요. 애들이 안 예쁘다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뭐냐면 매일매일,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서류 함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저희가 나눠드린 거예요. 이게, 양식, 제가 막 샘플이 들어있을 텐데, 매일매일 자기가 공부한 걸,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날 공부한 학습에 가장 중요한 거, 국어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 수업을 했든 자습을 했든, 수학이 가장 중요한 거, 영어가 가장 중요했던 거,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는 거. 왜? 매일 자신이 공부했던 가장 핵심을 기억하는 친구하고 기억하지 않는 친구가 누가 더 오래 기억에 남겠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담임선생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점검하시면서 이 학생들한테 멘트도 달아주고 뭐 도움되는 말도 해주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기록을 통해 자신의 학습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하는 거고요. 이게 재수생들에게 하는 것을 똑같이 우리 윈터스쿨 학생들한테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일 학습 기록 정보를 통한 학습 전략 지도,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주기적인 성능을 통한 학습 생활 습관 교정. 이걸 보면요, 아이가 어디가 흐트러져 있는지 금방 우리가 파악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 이건 역시 학생이 썼던 거예요. 정말 MNC는 최고다. 자, MNC를 쓰면서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계획도 세워서 내용 공부하기에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콘텐츠. 저희 이투센스 윈터스쿨 오는 아이들은 당연히 고등학생, 저희 재수생들, 상위권 재수생들이 사회에서 검증한 컨텐츠들을 같이 병행해서 쓰겠죠. 그래서 영어 단어 매일 1일 테스트 진행하고요. 매주 실시된 국수형 주말 테스트 실전 감각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킬러와 준킬러 문항풀이, 뭐 킬러 우리 3, 킬러 10,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 주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해설 강의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전국 모의고사, 전국 단위의 이투스는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를 보는 회사예요. 그래서 1월 달에도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1월 달에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고 그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우리 윈터스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을 보게 한다면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거예요. 입시 전문가의 입시관리, 이투센스 입시센터 전문적인 입시관리. 아까 일부를 우리 맡아줬던 박건영 센터장 같이 우리 강남 지역을 맡고 있는 센터장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입시 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입시 전문가 담임 선생님에 의한 입시 전략 설계, 그 다음에 학년별 대입 전형 설명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대입 설명회, 자기소개 작성 특강 등이 앞으로 우리 학원을 졸업한 뒤에도 저희들이 계속 연계를 해가지고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입시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또 입시 공감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 아까 공간 얘기 잠깐 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업은 강의실에서, 자습은 라이브러리로 공간을 분리해 학습 효율을 극대화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교실에 와서 여기서 수업 듣고 자습과 14시간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오픈형 스터디 카페 운영으로 학습 공간 다양성을 보장했고요. 자, 독서실은 수납까지 가능한 개인 학습 공간으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있고요. 인터넷 강의도 필요하면 다 들을 수 있고요. 단 모든 공간 내 엄격한 정숙 지도 및 학습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투스 계열의 학원들이 관리, 특히나 상하 관리가 철저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더 이상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자, 엄격한 등하원 관리. 오전에 오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가고 부모님들 윈터스쿨 기간 동안 해야 될 거 제 시간에 보내주시는 거. 제 시간이 자꾸 늦잖아요. 저희 그냥 돌려보내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학생 지도팀에 대한 자습시간 관리. 자, 저희는요, 다른 학원과 달리 담임 선생님과 학생 지도팀의 생활 지도팀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 전문 관리, 그 다음에 또 전문적으로 아이들의 정숙 지도인 생활 관리, 등한 관리, 이런 생활 관리는 맡고 있는 학생 지도팀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철저한 다시 자습시간 관리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휴대폰은 아침에 제출하고 돌려받고요, 저녁에. 그 다음에 철저한 정숙지도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부모님 많이 궁금한 게 밥이에요. 뭐, 저희가 직접 식당을 운영하진 않지만은 저희 위탁급식 업체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별 배식하는 형태로 식사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적어도 2달은 맛있다 그럴 거예요. 적어도 2달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왜 2달이냐? 제가 살아보니까요, 평생 동안 질리지 않는 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집밥. 그것도 우리 엄마 밥. 와이프 밥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이걸 안 봐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자, 그래서, 자제분들이 엄마 밥을 좋아하겠죠. 평생 동안 물리지 않게. 근데,
재수생 애들은 좀 6개월, 7개월 지나면 좀 질린다는 얘기를 해요. 왜? 같은 양념이 반복되니까. 근데 윈터스쿨 다니는 애들 2달은 애들 되게 밥 맛있게 먹고 잘 다닙니다. 살찐다는 얘기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휴게 공간. 저희는 건물에 이렇게, 저희가 여기가 지금 신강 건물이고 본강 건물이 저 앞에 있습니다. 본강 건물 지금 N서로 개조하면서, 공사를 좀 하고 있어요. 좀 더 시설을 좋게. 그래서 지금 공사 중에서 오늘 신강 건물에서 평소에는 설명을 본강 건물에서 하는데 오늘 신강 건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본강과 신강 모두 이렇게 매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8시에 들어와서 밤 10시까지 14시간을 못 나가니까 이 안에서 애들 생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점 공간이 있고요. 애들은 뭐 쉬는 시간마다 특히나 윈터스쿨 다니는 애들은 여기 살죠. 그 다음에 옥상에 그래도 교실과 자습실에만 있으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옥상에 이렇게 휴게 공간을 꾸며놨어요. 2개의 건물이 다. 그래서 올라가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5시간에 쉬는 시간 식사 시간에는 좀 양치도 하고 또 쉴 수도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윈터스쿨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윈터스쿨이 끝난 다음에도 저희가 부모님들이 원하시면 국어, 수학, 영어, 논술의 단과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업 들었던 선생님들 중에서 저 선생님 수업을 계속 듣고 싶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들을 1년 내내 수업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놨을 때 연계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단과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의 자료가 여기 계신 부모님들한테는 계속 제공이 될 겁니다. 저희하고는 저희하고 인연을 맺었던 부모님들한테는 계속 제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명문대 수전형을 수전략 포트폴리오 작성 및 자기소개 작성 지도 역시 저희한테 이런 것도 희망하시면은 저희 입시센터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의시대는 서울대 심층면접 대입안 지금 수능 끝나고 나서 바로 어저께까지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의치대하고 서울대 심층면접 대입안이 수능 끝나고 나서 전국에서 애들이 몰려와서 해요. 그런 것들을 저희 역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애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윈터스쿨 수강 후기를 한 2개 보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학생 쓴 건데요. 제 이 학생이 기억납니다. 경기 외고 학생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17년을 살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일주일 내내 학원 끝나고 밤늦게 라면을 먹어도 살이 빠질 만큼 말이다. 제가 윈터스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약속하는 거, 부모님에게 약속하는 거 몇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공부 엄청 할 겁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본 적이 있을까 싶게 할 겁니다. 그거만큼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왜요? 여기 들어오면 7시 50분에 와서 밤 10시까지 14시간 10분 있는데 14시 10분은 딴 게 할 게 없어요. 공부밖에. 그리고 그런 공부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만 저희는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평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진단평가를 보지 않는 애들은 그런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다 환불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만 올 겁니다. 자, 이건 지방에서 왔던 애가 쓴 글이에요. 논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이 와가지고 쓴 건데 학생에게 희망과 가능성, 용기를 주고 그에 맞춰 방향과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 친구는 아주 충격적인 느낌이었겠죠. 와서 봤더니 서울에선 당연히 여기서는 이렇구나. 희망과 가능성, 용기를 줬다. 뭐 이런 표현을 쓰니까요. 와서 한 명 한 명이 존중받을 겁니다. 존중받으면서 그래서 본인들한테 가장 맞는 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얘기고요.